안녕하십니까. 2018학년도 인문대학 후보자 정책토론회 진행을 맡은 경기대학교 방송국 아나운서 장인정입니다. 갑작스럽게 다가온 꽃샘추위에도 굴하지 않고 정책토론회에 관심 가져주시고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작년 인문대학 학생회는 투표율이 50%가 넘지 않아 인문대학 학생회가 아닌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겨울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우 여러분들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각 선본의 정책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토론의 규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비난, 폭언, 욕설, 비속어, 경어 미사용 등 공격적인 발언 시 경고 없이 퇴장 조치하겠습니다. 둘, 정책토론회 간 노골적인 선거 유세 시에도 바로 퇴장 조치하겠습니다. 셋, 음료 제외 음식물은 반입 금지입니다. 넷, 발언권을 반드시 획득한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회 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각 선거운동본부의 소개와 정책 소개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공통질문 2개, 개별 질문 2개, 후보자 간 질문 2개, 방청객 질문은 최대 5개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단 후보자 간 질문과 방청객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3분으로, 재질문은 1회까지 허용합니다. 답변 시간이 30초 남았을 때 관객석에서 팻말을 통해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선거운동본부는 서로가 타 선거운동본부에 대해 배려하는 자세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대 후보에 대한 인권침해적 비방이나 비난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객분들도 후보에 대한 인권침해적 비방이나 비난은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인문대학 선거운동본부 후보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문두드림 인문대학 선거운동본부 정후보자 도고동문학과 1호학번 허준, 부후보자 문헌정보학과 16학번 윤주빈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트로 인문대학 선거운동본부 정후보자 사학과 16학번 이종범, 부후보자 1월1문학과 16학번 박민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두드림 인문대학 선거운동본부부터 간단히 정책 소개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제34대 경기대학교 인문대학 문두드림 학생회 선거운동본부입니다. 저희는 인문대학의 발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드림, 인문대학의 밝은 내일을 위한 복지를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저희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문두드림이라는 저희 선거운동본부의 이름이 가진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째로 문을 두드리다, 즉 경기대학교 인문대학 학우분들이 가진 다양한 의견과 내용들을 저희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두드려달라는 의미. 다음으로는 인문대학 학우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실천하고 드림, 인문대학의 밝은 내일을 꿈꾸며 더 나은 복지를 드리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상세한 정책과 공약에 대한 내용은 먼저 2 카테고리. 첫 번째로는 인문대학 구조조정 대비 대학 구조 개혁 평가국을 설치한다는 것, 그리고 인문대학 내 소통의 날과 시험 격려 사업 확대 시행 등 내용이 있습니다. 더불어
더불어서 인문대학 축제와 인문대학 전용 프로그램인 인문대를 올려라 그리고 인문 소풍가자라는 프로그램 또한 개최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인문대학 SNS 프로그램 활성화를 계획을 하고 있고 인문대학 내 소통함과 건의함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린 내용은 드림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전반적인 복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 인문대학 학우분들만을 위한 와이파이 존을 설치하고 유지 그리고 보수할 계획이고요. 인문대학 학생회의 투명한 회계 관리는 물론 인문체전에 체계화된 시행과 e스포츠 확대 시행 등의 문화적인 측면 또한 준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문대학 내 무료 프린트 인쇄 지원 사업 그리고 각 학과의 과방에 휴지 지원 사업 등이 있고 사강이동 예지관 열람실의 시설을 개선하거나 인문대학 내 택배 대리 수령 사업 등 복지와 관련된 공약들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인문대학 전용 분실물 센터를 운영하고 인문대학만을 위한 물품 대여 사업을 확대하는 등 저변을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인문대학 내 전공 및 교양 강의 중고서적 매칭 사업까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두드림 학생회 선거운동본부의 기조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인트로 인문대학 선거운동본부의 간단한 정책 소개 듣겠습니다. 인문대학인 길로 인문대 밝은 길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8년도 제3차 자주인문대학 인트로 선거운동본부 정후보자로 출마한 사학교를 보는 이종호입니다. 저희 인트로 선거운동본부의 이름의 뜻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인문대 인자와 길로자의 로자를 더해서 인문대 밝은길이 되겠습니다 라는 슬로건을 갖고 나온 선거운동본부고요. 또한 영어 인트로의 뜻처럼 2018년도 인문대 학우분들의 새 학기를 저희 인트로 선거운동본부와 함께 시작하겠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인문대 학우분들과 걸으면서 때로 앞장서 인문대 권익을 보장하고 학생들 복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희 정책은 이제 부호자님께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문대인 길로 인문대의 밝은 길이 되겠습니다. 제34대 자주인문 인트로 선거운동본부 부후보자 1호일문학과 16학번 박민지라고 합니다. 먼저 인트로 선거운동본부의 공약은 함께하는 인트로, 같이 가는 인트로, 고쳐가는 인트로, 대비하는 인트로 총 4가지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함께하는 인트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인트로는 인문대 학우분들과 함께하는 정책입니다. 8시부터 18시까지 열려있는 인문대실을 통해 택배 대리 수령 사업, 대여 물품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SNS 활성화, 인문대 뉴스를 통해 인문대 학우분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같이 가는 인트로에서는 인문대의 문화 정책을 실시하겠습니다. 인문인의 축제 한 해째, 승부를 겨루는 인문체전, e스포츠, 인문대 학우분들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동아리를 개설하여 인문대 학우분들의 문화를 책임지겠습니다. 또한 간담회 소통의 날을 통해 인문대 학우분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고쳐가는 인트로에서는 인문대 학우분들이 생활하는 사강이동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먼저 사강이동 로비 문제, 사강이도 전공 강의실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흡연 구역 조정, 사강이도 열람실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대비하는 인트로를 통해 구조조정에 있어서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신학관 가방 안전 점검의 날을 신설하여 신학관 가방의 안전을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이상으로 인문대학 인트로 선거운동본부의 기조연설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공통질문 2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인문대학은 예술대학, 체육대학과 합쳐져 휴먼인재융합대학이라는 이름으로 교학팀이 통합된 상황입니다. 이에 인문대학 학생들이 행정처리 및 문의사항이 발생할 경우 일처리 지연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두드림 인문대학 선거운동본부부터 답해 주시겠습니다. 네, 질문에 대한 답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문두드림 학생의 선거운동본부에서는 위 질문에 대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여기 계신 분들을 포함한 모든 인문대학 학우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누구보다 철저하고 신중하고 신뢰할 수 있는 듬직한 학생의 필요성이다라는 말입니다. 현재 휴먼인재융합대학에 속한 예술대학과 체육대학의 경우 단과대학 학생회가 정상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인문대학의 경우 안타깝게도 지난해 투표율 저조로 인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혹시나 이곳에 인문대학 비상대책위원회 임원진분들 그리고 각 학과의 회장, 부회장님들께서 자리해 주시고 계신다면 정식 단과대학 학생의 간절함을 아마 지금 앞에 있는 저희보다 더 실감하시고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 정기적인 인문대학 내 소통의 날 공식 개최를 비롯하고 또 자유로운 건의함을 신설하는 정책들을 활용해서 끊임없이 학우분들 그리고 각과 회장, 부회장님들과의 교류를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개설되어 있는 인문대학 페이스북 페이지와 더불어 현재는 운영되지 않고 있는 카카오톡 옐로우 아이디를 도입해서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인문대학 학생분들의 불편 및 건의사항들을 수렴하고 해결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저희 문두드림 선거운동본부가 도입할 인문대학 구조조정 대비 대학 구조개혁평가 전담국의 정기적 교학팀 방문 등 이러한 내용들을 진행을 해서 시시각각 바뀌는 학교 행정에 최선을 다해 대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인트로 인문대학 선거운동본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저희 인트로 선거운동본부에서는 휴먼인재융합대학 교학처에서 알아본 결과 표면적으로 인문대 조교님, 체육대학 조교님, 예술대학 조교님 각 교직원분들이 각각 계시다고 합니다. 학생들의 문의 전화가 올 때는 이제 조교님들이 모두 문의 답변할 수 있을 정도로 행정 업무가 다 비슷하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따라서 행정 문의 같은 경우에는 휴먼인재융합대학 교학팀에서 처리가 웬만한큼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인문대 학생에 대한 문의는 인문대 학생에 대해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해결해야 하고 휴먼인재융합대학에 대한 문의는 각 인문대, 예대, 체대 학생회가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이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인문대학만이 이제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이제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인문대, 예대, 체대가 같이 생각해서 올바른 해결 방안을 도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올해 신입생부터 인문대학의 도고동문, 러시아어문, 일어일문, 프랑스어문학과가 글로벌 어문학부로 통폐합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해당 체제로 운영될 시 각 전공의 최소 인원 보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신입생들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문제에 대한 각 선본의 의견과 앞으로 해결 방식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트로 인문대학 선거운동본부부터 답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평선된 학과 전공에 대해서 신입생들의 자유만을 보장한다면 한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사라질 전공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저희 인트로 선거운동본부는 현재 글로벌 어문학부가 진행하고 있는 가전공 선택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어문학부가 시행하는 가전고 선택 제도는 신입생들이 편성되기
원하는 전공 선호도를 1, 2, 3, 4 순위로 매겨 글로벌 업무 학부의 각 전공 학생회들이 이를 고려하여 신입생들에게 가전공 편성을 하고 이후 2학년이 되었을 때 선택한 가전공을 전공으로서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선호도로 따져 가전공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최소 인원을 보장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전공의 선택을 최대한 고려하고 편성하여 어쩔 수 없이 인원이 몰린 전공은 성적 순으로 매겨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입생들의 가전공 선택을 보장하고 최소 인원을 보장하는 방법이 지금으로서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문두드림 인문대학 선거운동본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에 대한 답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문두드림 학생회 선거운동본부의 정 후보자님께서 도고동문학 전공자인 만큼 보다 남다르게 다가온 질문이었기에 저를 포함한 저희 모든 선거운동본부 구성원들 또한 이런 문제의 해결 방식에 대하여 여러 방면으로 고민하고 또 고민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결정이 되었든 바로 지난해인 2017학년도 학교 측의 일방적인 통보 형식에서 탈피하는 것이라고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 인문대학의 경우뿐만 아니라 타 단과대학의 학부들에서도 각 전공의 최소 인원 보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그에 대한 학교 측의 명확한 정책 또한 도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 인문대 학우분들을 위해 보여드릴 최선의 모습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학교의 정책이 아닌 두 치 앞을 내다볼 수 있도록 해당 교학팀과의 정기적인 방문과 그 내용에 대한 전체 공지 등의 방법을 통해서 가능한 많은 학우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매 순간 노력할 것임을 이 답변으로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문두드림 인문대학 선거운동본부에게 개별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문두드림 선본에서는 인문대학만을 위한 와이파이 존 설치, 학과 과방 휴지 지원 사업, 무료 프린트 인쇄 지원 사업, 물품 대여 사업 및 우산 대여 사업 등 상당한 비용이 요구되는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예정인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또한 본교 공용 와이파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인문대학만을 위한 와이파이 존 설치와 이미 도서관에서 무료 프린트 인쇄 지원을 추진 중임에도 무료 프린트 인쇄 지원 사업 정책을 제시한 이유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정책을 이행함에 있어 시행착오는 있을지언정 예산 부족으로 인한 정책 불이행은 없을 것이라고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한 상태이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조사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즉, 단대 운영 시에 드는 비용이 쓰임이 다르고 그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만약에 상황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예산이 부족할 경우를 생각해 보았을 때 이것은 무리한 정책을 내세움으로써 발생한 문제가 아닌 한 학기 동안 학우분들께서 내신 학생회비가 쓰이는 모습을 잘 보여주지 못하고 피부로 와닿게 하지 못하여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전적으로 학생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 해결책에 대한 몫은 저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두 번째 질문이었던 와이파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정책을 내세운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교에 와이파이 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와이파이가 연결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저희는 사강이동 인문대만의 와이파이 존 설치를 약속드리겠습니다. 또한 신학관에도 와이파이 존이 있다고 하지만 잘 끊기는 과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 설치하고 보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프린트 사업은 지금 현재 도서관 5층 전상정보원에서 무료 프린트기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이 도서관 전상정보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업은 A4 용지를 직접 학우들이 준비를 해가야 하는 점, 그리고 노후된 프린트로 인한 불편함이 있는 점, 또 칼라 인쇄가 불가능한 점들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점을 보수하여 실시하고자 정책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문두드림 선본에서 내세운 공약 중 소통에 관한 정책이 소통의 날 개최, SNS 활성화, 소통함 및 건의함 설치 총 3가지입니다. 소통에 관한 정책을 3가지나 제시한 이유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인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2017년 4월 저희 경기대학교뿐만 아니라 인문대학은 제2주기 대학 구조 개혁 평가를 앞두고 단과대학의 구조 조정을 시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학우들이 하루아침에 단과대학의 이름을 잃었고 학과의 모집 정원을 잃었고 학과의 이름을 잃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소통에 관한 정책이 그 언제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3가지의 정책을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저희 구조개혁평가가 곧 다가올 2학기에 평가 등급이 나올 예정이고 그에 따라서 저희는 또 추가적인 정원 감축이 예정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과대학 학생회라는 자리에서 단과대학 학생회 회장, 부회장, 정후보자, 부후보자로 나오는 이 입장에서 소통과 관련된 정책을 단 한 가지 혹은 하나도 준비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여러분께 약속드린 것들은 모두가 다 공약, 단 하나의 공약, 선거 때만 말씀드리는 공약 이렇게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소통의 날 개최와 SNS 활성화 그리고 소통함 및 건의함 설치 총 3가지의 공약들을 말씀을 드렸고 이 제시한 이유와 앞으로의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 나갈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린다고 하셨는데 첫 번째 소통의 날 개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통의 날 개최 같은 경우는 말로만 소통의 날 개최가 아니라 분기별 혹은 학기별 정기적인 내용을 정해서 이 내용들을 SNS 프로그램을 통해 학우들에게 많은 학우들에게 더 공지하고 또 홍보를 하면서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SNS 활성화의 경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과 일맥상통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소통함 및 건의함 설치 같은 경우에는 단 한 군데뿐만이 아니라 인문대학 학우분들이 주로 다니는 이동 경로를 파악해서 예를 들면 신학관 3층 혹은 4강이동 그리고 신입생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볼 수 있는 종합 강의동이나 5강이동 전체에 소통함을 설치하고 가능한 많은 건의함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모든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트로 인문대학 선거운동본부에게 개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인트로 선본에서는 신학생회 간 과방 안전하고 대비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해당 정책을 어떤 방식으로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이에 대한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월 4일은 학교 총무처가 정한 안전점검의 날입니다. 매월 4일을 대비하여 저희 인트로 선거운동본부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과방에 있는 화기, 위험한 물품 등을 정리하고 안전한 과방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인트로 선거운동본부가 나서서 대비하겠습니다. 위험한 물품에 있어서는 칼,
아니면 가위 이런 날이 있는 위험한 물품들을 정리하고 또한 가방에 있는 화기 등을 정리하여 진압관을 이용하는 학생분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인트로 선거본부가 나서서 대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인트로 선본에서 내세운 공약 중 사강이동 흡연구역 조정에 관한 정책이 있습니다. 본 정책은 흡연자 학생들을 위한 공간 조정인지 비흡연자 학생들을 위한 공간 조정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또한 현재 사강이동에는 도서관, 감성코어와 인접한 곳과 이스퀘어와 인접한 곳 총 2곳인데 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와 그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도 한 사람의 흡연자로서 흡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보면 이제 도서관 같은 경우는 비흡연자 분들이 많이 지나가시는 길이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흡연구역에서 피라 그러는데 좀 눈치 보이고 비흡연자 분들도 지나다니시는 길인데 담배 냄새 나니까 되게 불편해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도서관 쪽에 있는 흡연구역 같은 경우는 좀 더 뒤로 밀어서 그 감성코어 그와 근접한 그 흡연구역과 비슷하게 만들 거고요. 이스퀘어 같은 경우도 이스퀘어는 점심 시간이나 저녁 시간은 이제 유동인구가 많은 공간인데 이제 그 공간에 흡연구역이 인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흡연자분들이 많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흡연구역을 이스퀘어 2층으로 옮길 생각을 갖고 있고요. 만약에 힘들게 된다면 기존 흡연구역을 좀 뒤에 밀고 바닥에 페인트 칠을 해가지고 공간을 분리하는 그런 방법을 쓸 예정입니다.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후보자 간 질문 시간입니다. 후보자 간 질문은 재질문이 1회까지 가능하며 답변은 3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먼저 문두드림 인문대학 선거운동본부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트로 선거운동본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인트로 선거운동본부의 공약에는 인문대 뉴스 제작이 있었습니다. 인문대 뉴스 제작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을 주로 다룰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문두드림 부호자님의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네, 저 인문대 뉴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인문대 페이지를 쓰다 보면은 그냥 단순히 행사 내용만 올라오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요새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카드 뉴스보다는 짧은 영상으로 뉴스를 제작한 후에 자주인문 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고요. 주로 인문대에 관한 소식이나 아니면 구조조정에 관한 얘기, 인문대에서 있었던 행사 등 다양한 얘기들을 종합해서 영상을 짧게 만든 다음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재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주인문 페이지를 통해 짧은 영상을 올린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자주인문 페이지가 있는데 또 다른 페이지를 만드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같이 운영을 하겠다는 것인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같이 운영할 예정이고요. 따로 페이지를 만든다는 것은 또 학우분들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페이지를 이용해서 뉴스를 영상 올리고 SNS 활성을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인트로 인문대학 선거운동본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두드림 선거운동본부 부후보자 윤주빈 학우분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문두드림 선거운동본부의 정책 중 인문대학 구조조정 대비 대학 구조 개혁 평가국 설치가 있습니다. 이 기구는 새로 신설된 기구인데 이 기구가 세부적으로 계획된 기구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만들어진 기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네, 인트로 선거운동본부 부호장님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을 대비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어떤 일에 대응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이미 대학 구조 개혁을 평가받고 난 후 혹은 공청회에 참석하셨으면 아시겠지만 2017학년도에 있었던 일방적인 홍보 형식의 공청회 직후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아닌 그것은 대비라고 말할 수 없겠습니다. 따라서 학생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세운 공약에 대학 구조개혁평가국을 설치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공청회가 끝난 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학생회가 신설이 되면 복지국과 같은 여러 가지 국이 있겠습니다. 체육국, 복지국, 정책국 등의 여러 가지 복지국이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학 구조 개혁 평가국을 만든다는 것인데요. 여기는 당연히 물론 저희 정 후보자님과 부 후보자인 제가 참석을 하게 되겠고 정기적으로 학교에서 내려오는 공문을 받고 그 공문에 대해 회의를 하는 식으로 신설될 예정입니다. 제 질문 안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후보자 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두드림 인문대학 선거운동본부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 선거운동본부 측에서 19년도 대비 구조조정 19년도 구조조정 대비라고 이렇게 공약에 써주셨는데요. 이 구조조정 대비를 한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에 있어서 가장 안 좋은 점은 학우분들의 목소리가 학교와 총학생회에 전달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인트로 선거운동본부는 인문대 학우분들과 간담회 또는 소통의 날을 개최하여 학우분들과 같이 구조조정에 대한 학우분들의 생각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그 간담회 소통의 날에 나온 것을 토대로 학교와 총학생회의 학우분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조조정에 있어서 학우분들의 목소리가 더욱더 큰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인트로 선거운동본부는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재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재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2017학년도 구조조정이 이미 들어갔고 그리고 그 내용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그 상세 내용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2017년 구조조정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단과대학명이 바뀌고 과들을 학부로 통합하여 인원을 감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2018년도 구조조정, 2019년도에 대한 것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은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2017년에 인문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인트로 인문대학 선거운동본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정 후보자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문두드림 선본 측의 공약 중에 학생의 투명한 회계 관리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문두드림 선본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학생지원 센터나 총학생회에서 각 단대마다 실시간 통장 공개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회계 관리가 이 실시간 통장 공개에 대한 단순 참여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따로 고민하신 다른 방법이 있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질문에 대한 답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문대학 학생의 투명한 회계 관리, 기본적으로는 실시간 통장 공개 물론 있겠죠.
저희는 그뿐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인문대학 학우분들이라면 저희에게 질문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한 분위기를 기본적으로 조성을 하고, 말로만 기본적으로 조성한다는 뜻이 아니라 24시간 페이스북 메시지 또는 저희 공약 중에 카카오톡 옐로우 아이디처럼 이러한 SNS 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한 내용과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든지 투명한 회계 관리, 즉 어떤 내용이 궁금하다 이러면 저희에게 내용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답변을 해드리는 방식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질문 하시겠습니까? 그 지금 옐로우 아이디를 통해서 얘기를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그 학우님들이 언제 어떻게 물어볼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답변이 빨리빨리 가능한지 그것이 궁금한데, 그거에 대한 대안은 따로 또 있는 건지. 빨리빨리 대답을 못한다는 거에 대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다시 여쭤봐도 될까요? 그 혹시 밤늦게나 이렇게 보내셨을 때 혹시 확인을 못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학우님들이 더 빠른 공개를 원하시면은 혹시 그거에 대한 다른 대안이 있으신 건지. 현재 총학생회 페이지도 그렇고, 물론 다른 단과대학의 페이지도 그렇고, 작년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도 그렇고 이런 카카오톡 옐로우 아이디나 이런 페이스북 문의 등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14시간 운영이라고 말씀을 드린 게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24시간 이내 또는 이 페이지에 나오지 않습니까? 페이지에 보시면 아마 경기대학교 총학생회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답변 시간, 현재 활동 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 관리를 물어본다고 해서 1분 안에 답변이 안 온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우분들이 불만을 가질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혹여나 그런 학우분들이 계신다면 저희는 저희 인문대학 학생회실에 직접 방문해서 공개를 하거나 또 여쭤볼 수 있는 부분들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인문대학 학생회실에 직접 찾아오는 방법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방청객 질문을 받겠습니다. 방청객 질문은 최대 5개까지 받겠습니다. 방청객 질문은 재질문이 1회까지 가능하며 답변 시간은 3분입니다. 질문이 있으신 학우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앞에서 두 번째 여성분. 학과, 학번, 성함을 말씀해 주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건의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각 선본에서보다 일반 학생들의 위주의 5개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혹시 각 선본 이후에 일반 학생들한테 질문을 받는 걸로 건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각 선본에서 다른 선본에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닌 이제 일반 학우분들의 생각을 질문받는 것이 어떤가 생각되어서, 현재 지금 이트로 선본 측이시고 문드드림 선본 측이신데 이제 각 선본에서 추합해가지고 이제 질문을 서로 교환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 이후의 질문보다는 일반 학생들의 질문을 더 5개 정도 제한할 수 있습니까? 방청객 질문을 선본 운동원을 제외한 다른 사람의 질문으로 네. 받는 건가요? 네, 혹시 가능한가요? 역시 선본과 동의하시면 그렇게 하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쪽 선본 다 동의하시나요? 네, 저희 선부는 동의합니다. 네, 저희는 운동원 제외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원 제외하고 일반 학우분들 중에서 질문이 있으신 학우분들은 손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 남성분. 학과, 학번,
성함을 말씀해 주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러시아 온난화 일상학번 차수환입니다. 문두드림 선거운동본부에게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공통 질문에 대한 두 번째 질문이었던 2018년도부터 글로벌 언락으로 되는 투표학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어찌됐건 인트로 선거운동본부는 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았는데 거기서 문두드림 선거운동본부는 그에 대한 아까 듣기로는 교학팀을 자주 찾아가는 방안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사실 구체적인 방안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네, 우선 저희가 첫 번째 공통 질문에서 답변을 해드린 내용과 유사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교학팀을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이런 내용들을 전달을 받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뭐 구체적이지 않다라고 이렇게 방금 질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작년 인문대학 문라이트 학생회 정치국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작년 하반기에 이루어졌던 교육과정 개편위원회라든지 이러한 일정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제 경험상으로 모든 내용들이 정해진 이후에 통보를 받는 형식으로 대부분이 진행이 되었고,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인문대학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려도 이미 어느 정도의 안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교육과정 개편위원회를 진행하는 이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방문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작년까지는 이러한 일이 있기 전에 정기적인 방문이 아예 없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을 때 그 일을 받고 교학팀을 찾아가는 추후의 방식이었다면, 저희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나올 2주기 대학 구조 개혁 평가의 결과나 아니면 또한 그 다음 개혁 평가가 이루어지기 전에 뭐 한 달에 한 번 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해서 찾아가서 새로운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어떤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러한 내용들을 저희 인문대학 단대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모든 학과 회장분들에게 전파를 하고, 특히 글로벌 어문학부, 즉 도고동문학과 회장 부회장, 그리고 러시아문학과, 일어일문학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랑스어문학과까지 모든 회장 부회장님들께 한치의 내용도 빠짐없이 같이 말씀을 드릴 거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학 구조 개혁 평가국의 내용과도 일치하는 내용인데요. 이 회장 부회장들, 특히 저희 인문대학에서 현재 학부로 남아있는 곳이 이 4개 학과, 즉 전공입니다. 나머지 학과분들은 모든 학과를 보장을 받았고 증강 인원, 즉 감소하는 인원을 제외를 하고 학과의 이름을 보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4개의 학과, 예전에 이 4개의 학과들은 현재 학부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그리고 단대 운영위원회 제외하고 그 추후에 또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서 좀 더 계속해서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좋은 답변 감사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지금 문두드림 선거운동 정보자님께서 말씀 주셨잖아요. 지금 문두드림 선거운동본부 정 후보자님께서 말씀해 준 거는 앞으로의 그런 일들에 대해서 대비하고 방안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우선 지금 저희가 글로벌 어문학부로 통폐합된 거는 이미 일어난 일이고, 그에 대해서 앞으로 신입생들이 이제 실제로 이번 연도 2학기부터 저희 학부 인원들이 실제 전공을 선택할 텐데, 그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셨는지, 생각해 보셨는지, 그게 궁금했던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저희가 그래서 글로벌 어문학부 4개 회장 부회장끼리 그에 대한 방법을 모색해서 지금 가전공이라는 방안을 선택한 거고, 이게 사실 저희끼리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런 정책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어서
좀 힘든 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학교에서 저희한테 정책을 주는 거를 그걸 인문대 학생회가 되시면은 해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확답을 듣고 싶습니다. 네,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또한 휴먼인재융합대학 글로벌 어문학부 국어동문학 전공 세계 소속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실감하고 있고 또 작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학부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학교 측에서도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뭐 아까 인트로 선거운동본부 측에서 어떤 한 전공으로 몰렸을 때 성적으로 자른다 또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 역시도 현재 학교 측에서 한쪽의 전공으로 몰렸을 때 성적으로 자르겠다 또는 어떠한 학과의 최소 인원을 어느 정도 보장하겠다 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즉 이 말인즉슨 다시 이야기하면 저희도 그렇고 여기 계신 인문대학 학우분들도 그렇고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대신에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2017학년도에는 저희가 통보를 받았던 입장이라면 저희는 저희가 방안을 만들어서 건의를 하고 또 교학팀에 건의를 하고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얘기를 해서 이 부분들이 학우분들이 원하는 실질적인 방안이다. 이 부분이 학우들이 원하는 정말 진정한 방향이다. 설문조사 또는 구체적인 이런 증빙 자료들을 준비를 해서 교학팀에 정식으로 또 학교 측에 정식으로 건의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이 있으신 학우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세 번째 여자분. 저는 러시아 문학과 17학번 임수현이라고 합니다. 문두드림 선생님께 질문하고 싶은데요. 분실물을 인문대 차원에서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분실물은 말 그대로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 건데 인문대 학생의 분실물이 아닌지 어떻게 알고 인문대에서 분실물을 관리하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학지처에 이미 분실물 센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분실물 관련해서 총학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우선 저희가 공약 정책으로 내세웠던 인문대학 전용 분실물 센터 운영이라는 이 구체적인 내용은요.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분실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또 인문대학 학생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 때문에 만들어진 공약은 아니고요. 이 정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뭐 분실물이 발생을 하면 아까 말씀해주셨던 총학생회라든지 아니면 분실물 센터 또는 뭐 경기대 대신 전해드립니다. 경대전 이하 경대전 페이지 또는 경기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지를 통해서 여러 학우분들이 올려주시고 또 그렇게 해서 찾아가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그러한 루트를 조금 더 확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문대 분들이 아니면 안 해주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인문대학 학우분들이 주로 이동하는 주로 유동적인 인구가 많은 뭐 사강이동이라든지 아니면 신학관 3층 이쪽에서 발생한 분실물의 경우에는 주로 인문대학의 학생분들의 분실물일 경우가 확률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정책을 준비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희 페이지에도 이렇게 더 올라간다면 사실상 분실물 센터라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분실물을 더 찾을 가능성도 많고 이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분실물을 찾았는데 맡길 곳이 없어서 뭐 그런 방법을 몰라서 이런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쉽고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세운 공약이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질문 하고 싶은데요. 관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그 분실물 폐기 기간 같은 건? 저희가 분실물 폐기 기간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쪽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이나 일주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저희의 임기 내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뿐만이 아니라 저희 임기 이후에 뭐 조금 머나먼 얘기이고 또 지금 뭐 당장 이렇게 뭐 미리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 이후에 또 인문대는 계속 학생회가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수인계를 통해서라도 계속해서 관리하고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 번째로 질문 있으신 학우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노란색 머리 여성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1화일문학과 16학번 최유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 1화일문학과의 부회장으로 일을 했었고 현재 총학생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작년 문라이트 정책국장인 문두드림 후보자님을 알고 있고 그때 당시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리고 그때 당시 상황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부회장이었던 윤주빈 학우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인트로 후보자님과 부후보자님은 상당히 알고 계신 부분이 얼마나 있으신지 저희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하겠다고 나오셨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되게 무지함을 보였었고 공부해오겠다고 하셨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후보자님도 저희 같은 학과로서 그때 당시 저에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꼭 참석해달라는 공청회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얼마나 공부가 되셨는지도 궁금하고 그에 대한 공약이 왜 이렇게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인문대학이라던가 학과 학우 등 간의 소통이 없어서 문제가 심화되었다는 것은 당시 부회장으로서 되게 이해가 되지 않는 발언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대답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아니 그 구조조정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공약이 왜 없는지를 질문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유정 총학생회 복지부장님께 복지부장 아닙니다. 문화기획부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문화기획부장님께 부장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책을 한번 읽어보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정책에는 구조조정에 대한 정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유정님께서는 구조조정에 대한 정책이 왜 없으신지 여쭤보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데뷔하는 인트로 제 2019년도 인문대학 구조조정 대비라는 정책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구조조정에 대한 질문을 받았듯이 저희는 구조조정은 학우분들의 목소리를 학교에 전달하는 일을 하려고 지금 대비하는 정책으로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에 왜 안 나갔는지에 대해 개인적으로 질문하셨던 거에 지금 답변을 드리자면 제가 집이 멀어가지고 공청회에 나가게 되면 막차를 놓칠 시간이 있어서 공청회는 가보지 않았고요. 공청회를 못 나가는 대신에 페이스북에 라이브를 하는 공청회를 매번 3차까지 봤었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분이 상하셨다면 굉장히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릴 당시 후보자님이 공부를 해오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알고 계신지도 궁금하고 얼마나 크게 구체적으로 꾸려나가실 수 있는지가 궁금한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거 이외에도 구체적인 생각이 있으신지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는 것도 솔직히 맞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신뢰감 가는 그런 학생회를 원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 선관위 측에서 방금 논의한 결과 질문 취지가 이제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 질문은 이제 따로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로 질문 있으신 학우분들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맨 앞에 계신 남성분. 네, 안녕하십니까. 국어국문학과 1학번 황태경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정책토론회가 진행되면서 많은 학우분들이 질문해 주셨는데, 사실 정책토론회가 진행되면서 제가 긁고 싶은 가려운 곳은 못 긁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밥을 어떻게 먹냐는 질문에 숟가락을 집어서 숟가락으로 떠먹겠다, 이런 상식적이고 정말 1차원적인 답변이 오갔다고 생각을 돼서 다시 재질문 드리는데, 많은 구조조정 평가와 이제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구조조정이란 말은 2018학년도에 한 번 이루어진 것이지 다시는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그것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두 선본 측에다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소통의 날에 대해서 양 공약에서 이제 공통점으로 보게 되었는데, 계속 있었던 학생회, 비대위, 그리고 문라이트까지도 소통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관심을 갖고 비중을 높이고, 카카오톡 옐로우 아이디, 페이스북 자주인문 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소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문대 특성인지는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투표율로도 나타나는 것처럼 이제 참여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의 날을 개최하더라도 참여율이 떨어지면은 소통이 안 되고 또 악순환이 반복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답변만큼은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부터 할까요? 인트로 선거운동 본부부터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인문대 학우분들의 참여도가 낮은 이유는 홍보가 별로 부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2017년에 있는 인문대학의 행사는 주로 페이스북 자주인문 친구 페이지로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페이스북을 안 하는 학우분들은 이런 행사에 대해 아무런 정보가 없을 것입니다. 저희 인트로 선거운동본부는 페이스북 페이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자보를 통해 인문대 사강이동 스낙관 내에 다양한 행사를 홍보를 하고, 소통의 날을 개최하여 인문대 학우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인문대 학우분들과 함께하는 인트로 선거운동본부로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무엇보다도 인문대 학우분들의 참여를 높이려면 홍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SNS 활성화라는 정책을 통해 인문대 학우분들께 행사에 대한 모든 것을 홍보하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제가 좀 더 붙여드려도 될까요? 안 되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됐습니까? 이제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짰는데요. 저희가 직접 학우분들 찾아가서 자그마한 인터뷰나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설문조사 인터뷰를 나온 결과를 통해서 그 주제를 연결하여서 소통날을 개최한 다음에 그 소통의 날엔 그 주제로 관한 그 토크쇼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학우분들과 저희의 소통과 그리고 여러 의견들을 종합해서 총학생이 드릴 건 드리고, 그 다음에 어디 드릴 건 드리고 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 답변 시작해도 될까요? 우선 오늘 점심 12시부터 진행된 이스케어에서 합동유세 때 혹시 오신 분이 계신가요? 혹시 오늘 12시부터 12시 반까지 이스케어 앞에서 진행되었던 합동유세에 혹시 오신 분이 계신가요? 저희가 합동유세 때 말씀드린 내용 중에 이 슬로건이 하나 있습니다.
능동적인 참여를 위해 애쓰며 친근하게 먼저 다가가자. 방금 질문해 주셨던 비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유익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 또 어떤 프로그램이든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든지 간에 그런 게 있다고 한들 그 자리에 학우분들이 계시지 않으면 그 존재는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임감과 의무감에 의한 수동적인 참여가 아니라 진정으로 참여하고 싶게 하는 그런 매력적인 인문대학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합동 유세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저희 공약에 보시면 여러 가지 인문대학 관련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인문대학 축제 하늘제는 물론이고 이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현재 타 단과대학, 즉 사회과학대학이라든지 경상대학, 체육대학 등은 각 단대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화된 행사들이 있습니다. 하늘제 같은 해오름제, 하늘제 이런 행사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녹두통일 한마당이라든지 파전대회 이런 것처럼 각 단대마다 특정 프로그램이 있고 대표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사실 저희 인문대학 같은 경우는 그런 프로그램이 조금 약해 왔습니다. 지금까지요. 그렇지만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런 인문대를 올려라 독서골드맨 프로그램이나 인문화 소풍가자라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학우분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가는 것이 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고요. 뿐만 아니라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SNS 프로그램 활성화 그리고 이전에 공통 질문에서 소통과 관련된 내용을 3개나 준비하신 이유를 물어보신 것처럼 저희가 소통과 관련한 내용들을 많이 한 이유도 아까 여쭤보셨던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기존에 제가 단원위를 참석하면서 느꼈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 인문대 행사가 있으면 이게 주로 회장님이나 부회장님한테 전달을 해서 그리고 그 신입생들에게 단톡에다가 이제 언제 몇 시까지 올 수 있는 사람 신청을 해라 라는 식으로 단원위가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거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자보를 붙인다든지 인문대실 자보를 붙인다든지 해서 네. 답변 시간 지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 질문으로 다시 드릴 테니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답변이 됐는데 사실 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소통의 날을 개최하고 인문대 문라이트 학생회도 그래왔지만 어떤 독서 골든벨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e스포츠 개최, 하늘제 개최를 통해서 굉장히 구미가 당길 만한 그런 행사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했던 거 두 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더 구미가 당길 만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사실 그런 어떻게 긍정적인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발로 뛰어가지고 끌고 오겠다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그런 생각을 물어봤었던 건데 혹시 그 소통의 문제에 더 붙여서 이제 인문대가 참여율과 지금 당장 있을 투표율이 나오려면은 혹시 두 선봉께서는 어떻게 행동을 하고 다니시고 활동을 하시고 어떤 캠페인을 벌이셔야 할지 그거를 아까 질문과 좀 덧붙여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이제 계속 여쭤보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두 드림 중에서 이 드림 카테고리에 있는 공약들을 살펴보시면 특히 각 학과의 과방 휴지 지원 사업 등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무료 프린트 인쇄 사업 학우분들이 먼저 찾아오셔야겠죠. 학과 과방 휴지 지원 사업 저희가 찾아가는 겁니다. 저희가 각 학과의 과방을 찾아가고 국어국문학과 저희 휴지 받으러 오세요. 도고동문학과 휴지 받으러 오세요. 네, 회장님 저희 이분들 저희 이렇게 나눠드릴 계획이니까 단톡방에 공지해 주시고요. 이런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직접 저희 국장들 그리고 저를 포함한 제 옆에 있는 부후보자 모든 인원들이 찾아가서
직접 과방에 방문하고 저희를 소개하고 이러한 자리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공약들을 내세웠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질문에 조금 더 구체적인 밥을 어떻게 먹냐 했을 때 숟가락으로 들어서 먹는다 이런 답변이 아니라 정말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실현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추가적인 질문이 이 투표율 저조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앞으로 뭐 어떤 캠페인을 벌이고 또 지금 뭐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그 행사 참여율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답변을 해드린 부분이고요. 현실적으로 이 투표율을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또한 작년에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을 봤고, 또 작년 문라이트 인문대학 학생회 총학생회장 권한 대행으로서도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그 부분이 안타깝더라고요. 학생들에게 아무리 공지를 해도 투표율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그래서 정말 어떤 것을 하고 싶지만 이 경기대학교 선거 시행 세칙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마음 같아서는 주말에도 학교에 나오고 싶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선본색이 그려진 티를 입고 싶고, 현수막을 들고 각 수업 시작 전에 모든 강의실에 가서 유인물을 나눠주고 신학관 각 학과 가방에 들어가서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모두가 선거 시행 세칙에 위반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이 조금 저희도 아쉽고요. 하지만 저희가 그 세칙 안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은 다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남은 선거 운동 기간 동안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것으로 제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인트로 선거운동본부 답변 듣겠습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학생회의 존재를 이제 학우분들이 아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약 중에 8.18 인문대실과 인문대 뉴스 이런 걸 통해서 학우분들께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더 많이 접촉을 하는 그런 결과로 이제 이런 행사 참여율이나 홍보를 할 것이고요. 투표율 저조 같은 경우는 이제 론드드림 정호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지금 그 투표율 저조의 문제 때문에 저희도 지금 아침, 점심, 저녁마다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저희도 딱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 질문 있으신 학우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세 번째 여성분. 혹시 두 선보원에게 의견을 여쭙고 싶은데 혹시 괜찮으시다면 세 분 더 질문을 받아도 괜찮겠습니까? 문두드림 선거운동본부 괜찮으십니까? 네. 네, 저희는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여성분 질문하신 후에 세 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어문학부 18학번 정수경입니다. 인트로 선거운동본부에게 질문하고 싶은데요. 아까 인문대 뉴스 제작을 짧은 영상으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짧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출연진, 카메라 촬영, 편집 등 많은 인원이 필요할 텐데 이 인원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책으로 내세운 인문대 뉴스는 카드 뉴스가 아닌 짧은 영상으로 올리겠다고 정책에 답변을 해드렸는데요. 짧은 영상으로 저희가 올리는 것은 그렇게 전문적인 방송 장비나 전문적인 편집이 아닌 저희 손으로 직접 만드는 것이 더욱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여 저희 선본의 핸드폰이나 다른 촬영기기 DSLR 촬영기기를
다양한 촬영 계기를 통해 전문적인 영상이 아닌 그냥 저희 손으로 꾸민 영상으로 이렇게 뉴스 제작을 해야 인문대 학우분들이 좀 더 가까이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문적인 방송 장비보다는 저희가 가까이 있는 핸드폰이나 다양한 카메라를 통해 제작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로 질문이 있으신 학우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뒤에 여성분. 네, 안녕하십니까. 중어중문학과 16학번 손정교라고 합니다. 인트로 선거운동본부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개별 질문을 받으셨을 때 흡연구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요. 유동인구가 많은 이스케어 쪽을 피해서 감성코어 쪽이나 이스케어 2층으로 이동하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페인트 칠을 통해서 분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스케어뿐만 아니라 감성코어나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케어에도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페인트 칠을 한다고 해서 분리가 제대로 되는지에 대해서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감성코어 부분은 아시다시피 거의 완벽하게 흡연구역으로 거의 정해진 곳입니다. 그 감성코어 같은 경우는 그 삐쭉 나와서 피시는 분은 없으시고 그 안쪽에서 거의 다 피시는 걸로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피고 있고요. 특히 이스케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2층으로 올리는 게 최종 목적이고요. 만약 그게 너무 안 될 시에는 페인트를 칠해서 구역을 분리한 후에 거의 이제 그 원래 피던 장소에는 금연구역이라는 팻말을 세울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흡연구역 조정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혹시 답변되셨나요? 네, 또 질문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럼 그 페인트 칠을 하고 금연구역으로 표시를 한다 하셨는데 냄새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지 궁금합니다. 냄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한번 돌아가 봤거든요. 최대한 그 바람이 좀 덜 부는 쪽으로 더 아예 완전 밀어볼 생각입니다. 그쪽은. 그래서 냄새에 관한 걱정도 그렇게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7번째로 질문이 있으신 학우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남성분. 네, 저는 글로벌 어문학부 프랑스어 문학 전공 회장을 맡고 있는 14학번 이시영이라고 합니다. 문두드림 정 후보자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피부에 와닿는 것을 저도 여쭤보고 싶어서 글로벌 어문학부의 전공을 대표하는 사람 중 한 사람으로서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러시아 문학 전공 회장님이 여쭤보신 질문과 굉장히 유사하나 저희 이쪽 회장님도 본인이 원하는 답변을 만족스럽게 듣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유사한 질문을 죄송스럽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글로벌 어문학부 신입생들을 받았고 그 학교 측에서 일정한 그 대책이 없이 회장들이 임의로 결정해서 가전공을 분류를 했습니다. 이제 문두드림 정 후보자님께서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국을 신설해서 다가오는 구조개혁에도 대비하고 내년 신입생들을 맞을 때도 그것에 대해서 대비를 한다는 것을 강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당장 2학년이 되면 지금 들어온 글로벌 어문학부 1판 학생들은 전공을 선택해야 합니다. 근데 말씀을 드리자면은 모든 신입생들이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는 없게 되고 그에 대한 대책도 제가 알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만약 이러한 계획을 세운다면 어떤 대안을 세울 것인지, 1판학번 신입생들이 어떻게 해서 본인이 원하는 전공을 조금 더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지 만족스러운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 선본 측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어떤 선본이라도 명확한 답변을 드리는 건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는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인 방안을 생각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작년 1주기 그 개혁평가의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것을 하기에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매우 2학기 때 2학기 약 2학기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는 그 평가 결과가 등급별로 아마 나올 거고요. 그 등급에 따라서 인원을 얼마나 더 감축할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 개편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교에서 정하겠죠. 그래서 현재 프랑스 어문학과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18학번 학생들은 글로벌 어문 학부로 입학을 하시고 가전공을 받았습니다. 가전공을 받고 수업을 본인들이 원하는 학과의 전공을 듣게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독어동문 전공이다. 글로벌 어문학과의 독어동문 전공을 신청을 했다. 그렇지만 이 친구들이 러시아어 전공을 들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다 그런 식으로 지금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제 2학기 때에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한쪽으로 몰릴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닐 경우도 있을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의를 계속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아직 좀 되게 시원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조금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그 본인이 원하는 전공을 선택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4개의 전공 모든 수업을 하나씩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입생들이 2학기 때 전공을 2학년 때 자기가 선택할 전공을 2학기 때 이제 학기 말에 선택하게 될 것이고, 제가 궁금한 점은 제 질문 겸해서 그러면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작년에 해서 이제 대학 그 평가가 이제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글로벌 어문학부 회장들과 부회장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제도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근데 평가에서 대학 등급이 좋게 나왔다고 하면은 이 제도를 계속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 작년에 학과로 남고 싶어하는 학과들은 인원 감축을 진행을 했습니다. 국어국문학과 같은 경우에는 6명, 다른 학과 8명,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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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 이렇게 학과 감축을 진행을 해서 학과로 남았고요. 작년에 공청회도 참석을 하시거나 아니면 또 내용을 들으시고 또 작년에 단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아마 어떤 상황인지 돌아가는 부분들을 아실 거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고 또 작년 분이 어떻게 했고 저희가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그때 당시에 각 학과 회장 부회장님들과 저희와 교수님을 찾아가서 면담하고 어떤 부분이 좋을까 각 학과의 입장들을 들어보고 그것에 대한 절충안을 이렇게 마련을 했죠. 이런 부분을 좀 더 일찍 한다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글로벌 어문 학부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명확한 답을 원하시겠죠. 저희는 무조건 글로벌 어문학부 유지 안 하겠습니다. 독어 동문학과, 프랑스 어문학과, 러시아 어문학과, 1호 일문학과 돌리겠습니다. 그때도 각 학과들이 원하는 게 달랐고 교수님들의 입장이 다 달랐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의견 조율하는 게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명확한 답변을 정말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저희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 이 부분은 정부의 정책 그 위로 올라가서는 이런 교육부의 정책과 관련해서 그것을 저희가 미리 암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괜히 저희가 여기서 어떠한 답변을 드렸을 때 흑백 논리처럼 이건 A입니다, B입니다, 저희는 무조건 유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못 지킬 내용을 말하느니 차라리 지금 현실을 직시하고 저희의 입장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그리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조금 명확한 대답을 원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조금 되게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스럽지만 그래도 저희의 입장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도 생각하시기에 정확하지 않은 미래를 말씀드리는 것보다 현실 가능한 미래를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더 좋은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신 학우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 남성분. 저 실례지만 질문에 앞서 저는 경상대학 학생인데 인문대학에 대해 질문할 게 있는데 남성분께서 동의하시지 않는다면 질문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동의하시나요? 경상대학 학생이다 보니까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측 선본 동시에 질문하는 건데요. 일단 공간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문드드림 쪽에서는 그 분실물 관련된 그리고 인트로에서는 흡연구역 관련된 이런 공간적인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공간이라는 게 인문대 거가 아니고 학교의 그거는 예를 들어 사강이동 신학관 다른 단과대의 공간이 있을 수도 있고 막말로 흡연구역을 인문대 자체로 조정을 했는데 공대나 사과대나 자과대 경상대가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단과대와 협의가 돼야 되는 내용인데 물론 그 분실물도 맞고요. 과연 다른 단과대 협의는 얼마나 됐는지 협의가 되지 않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할 예정인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희부터 답변 드려도 괜찮을까요? 저희도 먼저 이 흡연구역 조정 같은 거 생각할 때 사강이동을 저희 인문대만 쓰는 것이 아니라 경상대도 같이 쓰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무턱대고 막 인문대만 이렇게 하게 해서 진행할 예정이 아니라 저희도 충분히 이제 경상대 분들과 얘기를 충분히 하고 공간조정 협의회에서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옮길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단대들끼리도 다시 한번 충분한 얘기를 펼쳐야 되긴 하겠지만은 만약에 안 된다면은 저희 감성고 쪽이나 도서관 쪽은 저희가 인문대가 많이 쓰기 때문에 그쪽은 좀 우려도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답변 되셨는지. 혹시 뭐 제 질문이나 이런 거 없이 저희가 바로 답변을 먼저 드릴까요? 네, 우선 아까 저희에게 질문해 주신 부분이 그 분실물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우선 분실물이라는 사전적 의미 자체가 분실물, 즉 어떤 물건에 대해서 그 주인을 누군지 모르는 부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펜이 사강이동에 있을 때 이 주인이 인문대학 학우분 건지 경상대학 학우분 건지 사회과학대학 학우분 건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분실물이 들어왔을 때 각 학과, 각 단과 대학 학생에 동시에 통보를 드릴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강이동에서 발견을 했다. 그럼 저희 인문대학 분실물 센터로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공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경상대학 학생회도 있을 거고요. 또 사회과학 학생대, 사회과학대학의 의라차차 학생회, 그리고 경상대학의 너울 학생회 등등 뭐 리본 총학생회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내용을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다른 대학에서 나오면 저희야 감사한 거고요. 왜냐면 주인이 제대로 찾아갔으니까요. 또 인문대에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인문대학 학생들이 아무래도 자주 인문 페이지를 더 좋아요를 많이 하고 또 구독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좀 더
찾을 수 있는 이런 루트를 다양하게 하고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 저희 공약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제 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분의 생각 다 들었는데 뭐 협의를 해갖고 하신다고 하셨고 그 다양화된 소통의 창구로 하신다 하셨는데 두 분의 생각대로 만약에 나머지 단과대학 학생들이 협조를 안 해요. 인문대학에서 협조를 부탁했는데 나머지 협조를 안 할 경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럴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예정이신지 듣고 있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랑개동 자체가 인문대 학우분들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경상대 학우분들도 같이 쓰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상대 학생회와 경상대 학우분들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희는 조정보다는 흡연구역을 정확히 나눠서 흡연구역에 페인트 칠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 목표는 흡연구역을 옮기는 것이 목표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흡연구역을 분리하는 것이 최종 목표로 정하겠습니다. 네,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는 사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주로 이제 인문대학 학우분들이 오셨을 거고 또 인문대학 재선거이다 보니까 이제 인문대학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각 단과대학 소속 학생이기 이전에 저희는 같은 경기대학교라는 집단 안에 속해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단과대학 저희 그 분실무 같은 경우에 단과대학이 아니라고 해서 공여를 거절하시거나 이렇게라고는 생각이 들지는 않긴 하지만 혹여나 저희가 그런 제안을 드렸을 때 조금 거절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그러면 저희는 무조건적으로 그래도 무조건 해주세요, 공유해주세요, 이거 좋은 건데 저희 다 경기대 학생인데 좀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현재 공통적으로 구독을 하거나 아니면 공통적으로 소식을 받고 있는 경대전 페이지뿐만이 아니라 이런 SNS뿐만이 아니라 저희 신문 방송사 VOK라든지 거북이 웹진, 신문방송국, 신문국, 편집국 등 이런 모든 매체에 전달을 하고 또 그 내용을 공유하고 그 내용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것으로 방청객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선거운동본부의 한마디를 듣겠습니다. 문두드림 인문대학 선거운동본부 먼저 해주십시오. 네, 우선 오늘 이렇게 와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자리해주신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자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인문대학이 사실 이전에 질문도 나왔지만 투표율 그리고 행사 참여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타 단과대학에 비해서 조금 낮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저희 선본, 저희 문두드림 선본이 이 합동유세, 아까 이루어졌던 합동유세와 정책토론회를 준비를 할 때 굉장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어떤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준비한 거 제대로 못하면, 우리가 준비한 거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라기보다 몇 분 정도 오실까? 우리 도서관 중앙세미나실에서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 분들이 참석해 주실까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더 컸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래도 많이 와주시고 또 좋은 질문을 해주시고 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신 부분에 대해서 일단 어떤 내용들을 불구하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고 싶고요. 추후에도 어떤 선본이든 그리고 저희 인문대학뿐만이 아니라 저희 경기대학교 지금 뒤에 앉아 계신 일본 총학생회 이 전체적인 학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만이 저희 인문대학의 발전도 있고 또 저희 경기대학교의 발전도 있고 나아가서 모든 단과대학이 다 발전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문두드림 선거운동본부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와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투표 기간에도 제가 이렇게 투표를 독려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문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몫이지만 그래도 이 자리를 통해서 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 후보자님 혹시 말씀 있으신가요? 네, 앞서 정 후보자님께서 바람과 이제 감사의 말씀을 전하였기 때문에 저희는 마지막으로 약속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인문대학 그리고 다른 타 단대들 모두 마찬가지겠지만 한 학생회가 있으면 그 학생의 지위로 이끌어 나간다기보단 학생회와 그리고 학생이 함께 있어야 비로소 완전한 그 대학 그리고 학생회 그리고 단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저희가 모든 공약을 할 때 기본으로 하고 공약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린 공약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들 모두 약속드릴 것을 이 자리에서 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트로 인문대학 선거운동본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저도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고 싶고 특히 이제 초학생분들도 오셨고 경상대 학생분들도 오셔가지고 정말 많은 관심 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 이런 자리 만들어준 신방사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저희 정책을 잘 설명해드리고 질의응답 받는 시간 정말 뜻깊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이제 곧 투표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이번에는 꼭 단과대 학생회가 선출이 되어서 어느 선물인지 모르겠지만 선출이 되어서 저희 인문대 2018학년도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투표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어느 선본이 인문대 학생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인문대의 미래를 위해 모두 앞장서서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인문대학 선거운동본부 후보자들의 정책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